UFC가 탄생한 지 어느덧 33년이 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명경기도 많았지만 그만큼 이게 격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병맛 기술도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닉 디아즈의 발레차기, 다운을 당한 김에 넘어뜨리는 뒤플래시의 테이크다운, 오직 브록 레스너만이 쓸 수 있는 몸통 박치기 등 정답이 없는 종합격투기엔 창의적인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카프킥처럼 힐스로 자리 잡은 기술도 있습니다만 격투기보단 코미디에 가까운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UFC에서 일어났던 기상천외한 순간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넘버 10. 카를로스 프라치스 대 리온 에드워즈. 알렉스 페레이라의 세레머니는 한심자라 불리는 유명 틱토커 카비 라메를 따라한 것으로 KO의 살벌함과 상반되는 표정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시합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퍼포먼스로 경기 중 도발적인 제스처를 날리거나 의도적으로 웃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1초 안에 승패가 결정되는 실전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건 드문데요. 그럼에도 최상위권 경쟁에서 한심좌가 나와버린 독특한 사례가 있었으니 바로 웰터급 슈퍼루키 카를로스 프라치스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에드워즈를 상대로 1라운드 만에 백초크 위기에 봉착했고 자칫하면 초크가 완성되는 상황에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남은 시간을 확인한 것이죠. 이에 대해 그는 똑같은 포지션을 수도 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자신감에 차있던 프라치스는 마음을 먹자마자 죽창 같은 레프트를 장렬, 전 챔피언을 한 방으로 끝장내며 세대 교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넘버 9. 윌리엄 나이트 대 마르친 프라흐니오. 정다운 선수에게 패배했던 윌리엄 나이트가 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마르친 프라흐니오를 만납니다. 신장 178cm로 라이트 헤비급에선 단신이긴 하지만 몸무게 하나만큼은 최고를 자랑하는 나이트. 돌덩이 같은 근육질로 전신에 갑옷을 두른 듯한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근육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몸매를 과시하며 도발하지만 부담스러운 마르친이 킥 견제만 반복하고 대치 구도가 길어질수록 로우킥 데미지만 누적되지만 왠지 모르게 삐진 것 같은 나이트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는 한 방만 스치더라도 KO를 낼 것 같은 엄청난 팔뚝을 가졌지만 자신에게 핸디캡을 부여하듯 철저하게 오른손을 봉인합니다. 카운터를 내는 것도 태클을 치는 것도 주저하던 그는 시합을 포기한 사람처럼 극단적 태업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승부 조작이 발생했던 둘게리언과 야디에르의 시합만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패배했지만 액션 자체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 승부 조작도 아니었으나 시간만 보내던 나이트는 의중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시합을 남긴 채로 UFC를 떠났습니다. 참고로 나이트는 본인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밝혔으며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이번 시합으로 무례한 DM들이 쏟아진다며 자신을 놀리는 이들에게 서운하다는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넘버 8. 조나스 비아리뉴 대 커네안 카와이헤.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두 명의 신예가 만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커네안과 1990년생으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조나스.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UFC를 못 가는 시합에서 체형도 파이팅 스타일도 비슷한 두 사람이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공격을 반복합니다. 선제타를 피하거나 카운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주고받는 두 선수. 높이까지 맞춘 채로 똑같은 자세로 대치하고 쌍둥이처럼 움직이며 동시에 주먹을 교환합니다. 누구 하나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소강 상태가 길어지는 두 선수. 그런 희귀한 양상이 계속되던 이때 올해의 KO에 버금가는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든 게 똑 닮은 두 사람이 동시에 낭심을 가격하면서 더블 로블로 다운이라는 코믹한 하이라이트가 탄생합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조나스가 뒤돌려차기 KO로 승리했으며 그런 강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사이좋게 UFC를 못 갔습니다. Yeah, Filipino right now is just throwing one at a time as well. Chip from the Brazilian. 넘버 7. CJ 바이르가라 대 다니엘 라세르다. 36개 주랭랑은 사용자의 입장에선 절실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솔직히 웃음이 터지는 전술입니다.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전력 질주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필사적인 모양새와는 달리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36개 주랭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르가라와 라세르다의 맞대결은 톰과 제리의 실사판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프리스타일 타격가 라세르다가 개성 넘치는 기술들을 쏟아내면서 뭔가 평범한 시합은 아닐 것을 암시합니다. 뒤돌려 차기를 허용하며 다리가 풀려버린 그는 마치 톰에게서 도망치는 제리처럼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런 그를 전속력으로 쫓아가지만 허공을 가르는 라세르다. 톰과 제리 같은 장면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만화에서도 언제나 승자는 제리였듯이 신기하게도 베르가라가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Number 6. 비니시우스 올리베이라 대 리키 시몬.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가 개발했다는 라보나 킥은 격투기에서 쓰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차기의 달인 야이르 로드리게스가 데누커를 상대로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공격이었고 발을 꼬게 되면 중심을 한 발로 지탱하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격투기에서 라보나 킥은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라 할 수 있는 공격으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써야 하는 이유도 없는데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실전형으로 개량한 괴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아무도 못 말리는 비니시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그는 리키 시몬을 상대로 언더독을 받았으나 도박사들의 예상을 비웃듯이 원맨쇼를 보여줍니다. 까다로운 베테랑을 만났음에도 1초도 쉬지 않고 몰아치던 그는 야생적인 공격들을 쏟아내며 정면 승부를 회피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휘어잡던 비니시우스는 예술 점수 만점을 받을 만한 아크로바틱한 연계기를 만드는데요. 라보나에서 더킹, 어퍼컷으로 연결되는 환상적인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MMA엔 정답이 없다는 걸 또다시 증명합니다. Number 5. 존 존스 대 앤서니 스미스. 존 존스의 전매 특허 오블리킥은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타격기로 자칫하면 선수 생명까지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금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끊임없이 대치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맥그리거도 네이트 디아즈와의 시합에서 오블리킥을 차는 도중 스스로 멈췄다고 밝혔지만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동업자 정신이 없기로 유명한 존 존스는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엄청난 장신에다 팔다리가 사기적으로 길쭉한 존 존스는 유리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시합이 끝날 때까지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앤서니 스미스와의 시합에서 집착에 가까운 오블리킥을 보여줍니다. 키 높이가 비슷한 상대를 만났지만 어김없이 무릎을 건드리던 그는 손가락 펴기와 오블리킥을 반복하며 대치구도가 생길 때마다 고통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전매 특허 공격으로 눈과 무릎을 노리던 존 존스는 UFC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기술을 쓰는데요. 바로 플라잉 오블리킥이라는 신박한 공격을 시전하면서 잠시나마 이소룡의 향취를 옥타곤에 뿌립니다. 이쯤 되면 존 존스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에게 손상을 입히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 존 존스와 경기를 했던 램피지 잭슨에 따르면 그는 존 존스와 경기를 한 뒤 오블리킥으로 인해 무릎 인대가 완전히 망가졌다며 경기는 15년이 지났지만 무릎이 영구적으로 고장나 지금도 불편함을 달고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umber 4. 토니 퍼거슨 대 저스틴 게이치. 변칙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싸우는 프리스타일 파이터 토니 퍼거슨이 저스틴 게이치를 상대로 13연승에 도전합니다. 스탠딩부터 그라운드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퍼거슨. 쐐기둥을 정강이로 찬다거나 영춘권의 목인장을 연습하는 그는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혈전으로 한계가 찾아온 퍼거슨은 슬러거를 상대하자 예전 같은 몸놀림이 나오지 않는데요. 원래라면 난타전을 걸었겠지만 전진에 망설임이 묻어나던 퍼거슨은 주먹이 나올 때마다 공격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렇게 싸움꾼 퍼거슨이 진흙탕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자 퍼거슨의 세컨드가 신박한 주문을 던집니다. Give me sand! 말 그대로 모래를 뿌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시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모래를 던지듯 몸을 흐느적하게 만들어 몸에서 힘을 빼고 싸우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퍼거슨은
진짜로 옥타곤 바닥에서 모래를 줍는 모션을 취했고 급기야 모래를 뿌리는 제스처까지 취하는데요.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래 뿌리기가 실패하자 계속해서 힘든 양상에 봉착했고 5라운드 중반 결정타를 허용하면서 커리어 최초로 KO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파이팅 스타일도 특이하지만 정신세계도 신박한 퍼거슨은 MMA 8연패라는 극심한 슬럼프를 이겨내고 최근 복싱으로 넘어가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퍼거슨의 모래 뿌리기 전략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Final minute of round 3. Yeah, there you go. Give me sand. Give me sand. Throw it out. Come on. Give me sand. Number 3. BJ 펜 대 프랭키 에드가. 역사상 최고의 격투 천재 BJ 펜이 자신을 2번이나 제압했던 프랭키 에드가를 만납니다. 1차전은 논란이 생길 만한 판정으로 2차전은 레슬링에 당해버린 펜.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상황에서 기상천외한 무기를 준비했으니 바로 까치발 스탠스라는 전무후무한 작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업라이트 스탠스를 넘어 키높이를 최대로 올리는 BJ 펜. 심지어 앞뒤 보복까지 좁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림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압박을 이어가던 그는 당연하게도 테이크다운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1분 만에 깜짝 카드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듯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뿐사뿐 걸어가며 까치발을 고집하던 그는 무게를 싣기도 어려운 자세에서 힘겹게 주먹을 뻗습니다. 차라리 발차기를 준비했다면 모르겠지만 오직 주먹으로 승부하는 BJ. 여기에 적응을 마친 에드가가 밧다리를 걸어버리고 테이크다운을 한 차례도 막아내지 못하면서 TKO로 패배하고 맙니다. 참고로 BJ 펜의 복싱 코치가 밝히기를 까치발 스탠스를 수없이 말렸지만 어디에 홀렸는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Doesn't work. Herb Dean is going to stop this fight. Frankie Edgar finishes. Number 2. 디에고 산체즈 대 미첼 페레이라. UFC의 전설적인 난타전의 신 디에고 산체즈는 멋진 파이팅 스타일과는 다르게 사실 조슈아 파비아라는 사기꾼 코치에게 가스라이팅을 받으며 학대를 당해 격투계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거꾸로 매달려서 매질을 당하거나 실제 칼을 피해야 하는 훈련을 하는 등 괴상한 훈련으로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고 있던 그는 이대로는 선수 생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미첼 페레이라를 만납니다. 예전부터 특이하기로 유명했던 산체스는 토니 퍼거슨을 능가하는 괴상한 작전을 쓰는데요. 바로 상대에게 저주를 내리듯이 페레이라를 조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초능력으로 제압하듯 끊임없이 중얼거리던 산체스는 이게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저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앞구르기를 섞어주며 창의적으로 풀어보는 산체스. 이에 공중고개사 페레이라도 개성 있는 타격들을 쏟아냅니다. 순수 기량으로 붙기에는 전성기에서 한참이나 멀어진 산체스. 지금의 흐름이라는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하늘의 도움을 받았는지 기적의 역전포가 터지는데요. 저주에 빠져버린 페레이라가 그라운드 니킥을 저지르면서 일방적으로 밀렸던 산체스가 반칙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행운을 거머쥔 산체스는 이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으며 다행히 조시아 파비아와는 인연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He did it in both of his. Can't take many more of those. He sits him down. Here we go. Nightmare. Number 1. 네이트 쿼리 대 칼립 스탄스. UFC 타이틀전까지 치렀던 네이트 쿼리가 1승이 절실한 칼립 스탄스를 만납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가라데 등 주짓수를 베이스로 온갖 무술을 섭렵한 스탄스. 특히 그라운드에 강점이 있는 그가 노골적으로 타격전을 회피합니다. 36개 주랭랑까지 선택하며 스탠딩을 커버하는 스탄스. 그런 흐름을 깨기 위해 싸워보지만 스탄스의 머릿속엔 타격전이 없는데요. 테이크다운이라도 시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저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지루한 운영이 계속되고 터프한 싸움꾼 쿼리가 쫓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이에 화가 난 관중들이 야유를 퍼부어보지만 뚝심 있는 스탄스는 아웃파이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답답한 구도 속에 실마리를 찾아보는 쿼리. 그러나 사이드 스텝을 잡기에는 스피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지루한 시합에 열받았는지 표정이 굳어지는 쿼리. 15분 내내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자 울분을 토해내듯 우스꽝스러운 도발을 날리는데요. 코끼리 코를 잡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이 지루한 시합의 원인은 본인이 아니라는 걸 어필합니다.
그렇게 역대급 졸전으로 대회를 망쳐버린 스탄스는 당연히 이 경기를 끝으로 UFC를 떠났으며 북미 팬들에게 가루가 될 때까지 까이다가 런닝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30 seconds remains of the fight. Oh, wow. I can go slower if you want. Corey Joe Rogan would have got that. Corey! 예, 오늘은 UFC에서 일어났던 기상천외한 순간 탑10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시합들이 코미디에 맞춰졌지만 비니시우스의 라보나킥은 솔직히 실전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특이한 혹은 인상적인 기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